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뜬 소문이 아니고요. 실제 코드에서 포착된 아주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파이 앱 안에 비트코인이 떡하니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요,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테스트넷에서요. 자, 지금부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체 코드 속에서 뭐가 발견됐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테스트넷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시험해보는 리허설 무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허설 무대에서 뭔가가 보였다는 건 앞으로 본 무대에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힌트, 일종의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리허설 무대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그 비트코인, 그리고 또 하나는 도리스라는 이름의 정체불명 토큰입니다. 비트코인과 도리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파이가 대체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한번 해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랑 도리스라는 게 대체 파이의 미래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신호냐, 바로 이 질문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소스 분석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파이의 전략이 말이죠,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비트코인을 다리로 삼아서 외부 세계랑 연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미스테리한 도리스를 엔진으로 써서 파이만의 내부 생태계를 아주 강력하게 돌리겠다는 겁니다. 다리와 엔진, 재밌죠? 먼저 다리 역할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비트코인을 테스트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바깥 세상이랑 놀 준비한다, 이런 신호인 거죠. 앞으로 파이 앱 안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거나 아예 앱 안에 자체 거래소, 그러니까 DEX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그럼 엔진인 도리스는 뭘까요? 이건 그냥 외부 코인을 가져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만 돌아가는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도리스로 낸다거나 사용자들한테 보상을 이걸로 주거나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투표권으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파이 제국의 기축통화 같은 걸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코드에서 포착된 구체적인 개발의 흔적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떠돌던 수많은 카더라 통신, 그런 루머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딱 잘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 실제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면서 남긴 발자국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파이는 거대한 유저수를 무기 삼아서 안으로는 자체 경제를 만들고 밖으로는 다른 시장과 연결하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스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그래, 그 많은 유저들, 그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바로 이 신뢰의 문제에서 파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함께 소개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의 슬로건 정말 강렬하고 딱 와닿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 인터링크의 목표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지금 인터넷은 가짜 계정으로 넘쳐나잖아요?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진짜 딱 한 명뿐인 살아있는 진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째, AI가 얼굴을 스캔해서 신원을 확인하고요. 둘째, 자,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여기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이 쓰이는데 이게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지갑에 10,000원이 있다는 걸 지갑을 열어서 돈을 보여주지 않고도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나 10,000원 있어 라는 사실만 증명하고 내 개인정보, 그러니까 내 지갑 속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인터링크가 가는 길이에요.
보통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랑은 완전 결이 다릅니다. 구글한테 지원받고 A16Z나 판테라 캐피탈 같은 초거물 투자사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심지어 최종 목표가 코인 상장이 아니라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래요. 처음부터 그냥 제도권, 주류 시작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프로젝트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가는 길은 완전 달라 보이지만 소스는 이 둘의 최종 목표 지점은 똑같이 대중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기반부터 볼까요? 파이는 커뮤니티와 모바일 채굴로 사람을 먼저 모았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검증된 진짜 사람이라는 신뢰 그 자체를 기반으로 삼고요. 그래서 전략도 달라집니다. 파이는 사람부터 모으고 보는 하향식 전략이라면 인터링크는 신뢰라는 기초공사부터 탄탄히 하는 상향식 전략인 셈이죠. 소스는 그래서 파이를 시장의 흐름을 타는 사이클 플레이로, 인터링크를 길게 보고 가는 인프라 플레이로 규정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프로젝트를 분석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이 모든 걸 분석한 소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파이는 하던 대로 계속 채굴하고 인터링크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게 소스의 조언입니다. 물론 이건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이 소스의 결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소스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파이는 이미 모아놓은 엄청난 커뮤니티가 있으니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고 인터링크는 제도권으로 파고드는 완전 초기 프로젝트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랄까 양쪽 다 장점이 뚜렷하니 둘 다 가져가라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래서 소스 마지막에 보면 특정 초대 코드까지 주면서 가입하라고 안내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제안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을 먼저 모으고 시작하는 커뮤니티의 힘과 처음부터 규칙을 지키며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는 규제의 힘,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모델이 미래 웹3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